네, 헬로 차이나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김옥은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 증시는 소폭 오름세로 출발이 되네요. 이틀 연속의 강세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중국 증시 코멘트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 단행 이후에 국가 대표 기관이라 할 수 있는 특히 보험 업종에서 이런 자금력을 바탕으로 반등에 성공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번 상승 같은 경우는 취약한 투심을 대신해서 지수 방어적 성격을 가진 대형주 위주로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이 상승할 때 상해 종합을 상승했을 때 상해 50과 상해 380을 같이 비교해 보면 이 시장의 상승의 질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최근의 상승은 상해 380 중소형주보다는 상해 50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건 특히 지수 방어 성격의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끌어오는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심이 개선돼서 개인 이주가 이끄는 시장이 된다 그러면 상해 380이 상해 50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오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을 보면 현재는 이제 대형주 위주의 지수 방해 성격을 가진 국대 자금의 시장 투입으로 인한 시장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중앙경제공작회의 그리고 이어서 도시공작회의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지만, 이 IPO에 따른 유동성 부담과 이 차익 실현 매도세로 인해서 다소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3,400선 상해 종합 기준으로 3,400선에서 두 차례 지지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저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정책적 모멘텀으로 인해 투심이 개선된다면 3,400에 3,500선의 이 라인이 상승의 지지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일단 긍정적으로 분석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 텐센트도 있을 것이고 중신증권도 있을 것인데, 상하이자동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상하이자동차는 중국의 국영 자동차 그룹으로서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85위를 차지하고 중국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인데요. 오늘은 이 상해 자동차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자동차주를 보는군요. 상해 자동차. 그러려면 자동차 산업을 먼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상반기에 이 자동차, 중국 자동차 그 업황은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자동차 산업부터 분석을 해주시죠. 예, 일단은 이제 국가별 자동차 생산량이라는 통계치가 있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중국은 약 2천만 대의 차를 생산하면서 6년 연속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위는 미국이 19% 정도를 차지하고요. 이런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판매 실적 중 중국 비중이 20% 이상으로 1위인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큰 시장이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 추이를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2012년 통계까지는 아는데 2013, 2014까지 해서 최근에 성장세가 좀 저하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요국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대수라는 통계치를 보게 되면 약 60대로 800대로 1위라고 있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이 성장 잠재력이 아직 더 크다,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소득 증대로 인해서 럭셔리 차량과 SUV의 판매를 급증하고 있는데, 아까 방송 전에 나왔던 중국의 1자녀 정책에서 2자 정책으로 넘어갔을 때 아무래도 차량이 기존의 세단 승용차에서 SUV 차량의 증대가 있을 것이 예상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도 이런 럭셔리 차량, SUV 차량의 증가도 이제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성장 잠재력이 큰 그 산업이다라는 그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중국 이 자동차 업체 중에서도 가장 시장 점유율이 큰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 상하이 자동차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 의견인데요. 상하이 자동차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 일단 상하이 자동차는 1915년에 설립이 됐고요. 1984년 폭스바겐과 합작해서 설립하면서
회사의 세를 늘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97년에 약 10년 뒤인 97년에 GM과의 합작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사 브랜드를 포함한 완성차 7개, 부품회사 32개, 서비스회사 9개 등의 그룹에 갖고 있고요. 중국의 시장 점유율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중국의 현대모비스 같은 역할을 하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화역 자동차 시스템을 지분을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상하이 자동차가 약 23%로 전체 시장 비중의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합작법인 상하이 폭스바겐과 상하이 GM이 중국 내 판매 대수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주목을 받고,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자체 브랜드도 빠른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의 성장 배경 자체가 해외 기업이 중국 진출하기 위해서는 합작회사의 형태로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초기에 GM과 폭스바겐과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성장을 했는데, 이런 자동차 메이저와의 합작으로 인해서 기술력도 무난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이런 초기 성장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경쟁사당 배당률, 이 상하이 자동차는 이제 배당 측면에서도 매력이 있는데요. 배당률을 비교했을 때 포드나 벤츠, BMW는 3%대, 그리고 그 이외에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은 2%대의 배당률을 보이고 있는데, 상하이 자동차는 5%대로 거의 2배에 육박하는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 자동차 보유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올해 7월이죠. 올해 7월 22일에 또 배당이 있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하이 자동차 좀 워낙 굵직굵직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는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또 다른 글로벌 메이커 자동차 기업이죠. 현대자동차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길게 차트를 보게 되면 두 번의 시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마이카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1인 일가족 차량을 갖게 되는 시점에 굉장히 이제 1차적으로 주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어느 정도 2, 3년, 한 4, 5년간의 정체기를 거쳐서 해외 시장의 성과가 주목되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했던 모습을 현대자동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해자동차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보다는 내수 시장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현대자동차가 겪었던 1단계의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 현대자동차랑 비교해 봤을 때는 향후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최근 상황에서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64%로 수출 비중이 훨씬 많은 상황이고요. 상하이 자동차는 내수 기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기반이 아직은 탄탄한 상하이 자동차는 주가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제자리걸음 혹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자동차 라인이 매년 두 자리 성장세를 보인다는 점이 상해 자동차에는 긍정적인 비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하이 자동차는 이 최대 자동차 이 시장에서의 최고의 또 이 기업이라는 점, 거기다가 자체 브랜드 이 모델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 또 현대차와 비교해봐도 매력적인 그 상황이다. 그리고 배당 매력도 있다라는 점들이 긍정적으로 좀 꼽히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을 좀 살펴볼까요? 주가는 지금 8월 저점에서 50%가량 상승한 그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이 상해 자동차를 이제 보시게 되면 초기 성장 배경은 해외 기업의 중국 진출로 인한 합작회사의 이제 그 기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초기 효과를 지나서 연구개발을 통한 자체 기술력 제고와 성공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현대차의 2차 성장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직 상승력이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대감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커넥틱트가 이제 스마트카에 대한 소식인데요. 지난 3월에 제가 상해자동차는 그때 또 한번 소개시켜드렸었는데 3월 12일에 공시를 통해 스마트카 개발 및 운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알리바바와 각각 5억 위안을 투자해서 스마트카 기금을 설립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이 발표 이후에 10%가량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이 자동차의 인터넷 서비스 융합, 자동차의 스마트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카 운용 시스템은 내비게이션이나 에어백, GPS, 원격 제어 쪽에 활용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술은 아직 다소 다른 글로벌 회사에 비해 뒤처진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 성장 속도가 매우 높고 또한 인터넷 기반 사업에 있어서는 중국은 추종자가 아닌 이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알리바바 합작은 상당히 기대되는 모습이고 스마트카 시장에서는 뭐 구글과 애플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 대상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라는 워낙 탄탄한 협력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실적 차원에서는 뭐 우려한 대로 2014년 4분기 들어와서는 조금 그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2015년 2분기부터는 성장성과 이익률이 좀 개선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이런 그 성장성 저해 국면은 좀 벗어났다. 그런 우려는 좀 지나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률도 7%대로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주봉 먼저 가져왔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는 2015년 2015년 4월쯤에 약 32원 정도를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좀 어느 정도 큰 낙폭을 보였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점 대비는 약 5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일봉을 통해서 지금 가격 분석을 하겠는데요. 지금 이 자동차 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주봉상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거의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얼마나 낙폭에 있어서 반등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반등 자체는 어느 정도 성공하는 모습이고 그 이후에 자동차 산업 자체의 성장성을 봤을 때 또한 기간 산업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자동차 산업 그리고 상해 자동차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슈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가격상으로는 많이 반등을 했지만 21위안 정도, 22위안 초반대에서는 이제 매수가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여진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분인 30위안 정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최근 저점 최근 저점이 19위안 정도까지만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차이나 상하이 자동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호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1부 마치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